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 제25회 부동산 공법 개정법률 특강입니다. 자, 여기 개정법률을 먼저 시행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시험시행 공고가 있는데요. 시험시행 공고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 시험시행 예정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고가 있으면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됩니다. 공고된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럼 공고된 날 다음 날 이후에 시행하는 법률들은 다음 날 이후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시험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고가 언제 나오냐?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를 하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7월 말 이전에 공고를 내겠답니다. 근데 7월 말 이전인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관례적으로 7월 셋째 주 수요일 날 공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7월 셋째 주 수요일이 7월 16일이 됩니다. 이날 공고가 이루어지면 7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범위는 시험 공고가 나면 그날 확정된다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범위는 시험 공고 난 날, 그날 확정되고 그날 이후에 시행하는 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럼 여기 개정사항은 자 8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들은 시험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7월 16일 이전 시행하는 것만 여기에 넣었으니까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개정사항은 이번에 자 교과서에 반영이 됐어도 올해 개정돼서 출제 가능성이 큰 거 거기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으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연원법률 개정사입니다. 자, 맨 왼쪽엔 페이지죠. 그 다음에 두 칸을 나눠서 개정 전, 개정 후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정 후의 규정을 알아야 되지만 개정 전의 규정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봐봐요. 사극 보면 자, 쫄병들은 죽을 때 그냥 옆에 누워있죠. 그러나 장수들은 죽을 때 그냥 죽어요? 꼭 칼 맞아 죽어요? 칼 맞고 죽고 피 흘리죠? 그리고 대사치죠. 분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삭제가 됐을 때 개정돼서 바뀌었을 때 그 중요한 사항은 꼭 기출문제에 정답으로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왜요? 틀린 문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올해 개정사항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자, 4번에 기초사 생략 나왔죠? 기초사 생략사항에서 개정이 됐는데 자, 우리 기초사에서 도시군 관리계에서 기초사 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과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는 구역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개정돼가지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범위가 좀 넓어졌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뭘로 넓어졌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자, 어디에 위치해서? 도심지에 위치합니다. 자,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 나대지가 없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봐보시면요. 도심지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개발이 다 끝나 있죠. 나대지가 없다. 여기도 다 개발돼서 거의 대부분이 뭐란 거예요? 건부지란 거죠. 이런 경우는 자, 환경을 훼손할 만큼 다 했잖아요. 훼손을 다 했죠. 그리고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 이미 다 훼손이 끝났는데 무슨 환경성 검토를 하겠습니까? 자, 건부지가 98%, 나대지가 없다가 2% 미달 이렇게 됐어요. 우리 시행령에 2% 미달일 때 나대지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건부지가 98%입니다. 이렇게 98% 건부지면 이미 이용되고 있는데 토지의 적성을 평가해서 뭘 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했거나 나대지가 없더라. 이미 훼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나 토지 적성 평가, 기초사 이런 것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하나 알아둘게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혼한 법률을 배우면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는데 이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예를 들자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철근 가지고 골격, 뼈대를 잡는 과정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렇게 철근 가지고 뼈대를 잡아놓으면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발라가는 과정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철근 가지고 뼈대를 잡는 광역 기본에서 생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골격 잡으면서 뼈대 잡으면서 생략하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여기는 생략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멘트를 바르는 과정이니까 좀 부족하면 덜 바를 수도 있죠. 경미한 거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생략이라는 규정이 등장한다는 거. 생략은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있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생략이 없다는 거. 거기도 같이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가 여기 생략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뭐 기초자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요. 자, 여기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관리계획만 구체화하는 과정이니까 방향 제시하면 그걸 시멘트를 바르면서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과정이 뭐였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는데 도심지의 이체더라, 나대지가 없더라, 몇 프로 미달? 2% 미달이더라. 그러면 건부지가요? 98% 초과했더라.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훼손이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그 규정 알아두시면 되고요. 범위가 좀 넓어졌다. 이걸 아시면 되겠네요. 자, 페이지 57페이지에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개정돼서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개정사로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자, 원칙과 예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칙 보시면 누가 되냐 그러니까 시, 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 우리는 대장 그럽니다. 대도시, 시장.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돼서 누가 추가된죠?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로 추가됩니다. 자, 여기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로 추가되는 것은 어떤 것과 관련된 거냐?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위반을 했으면 과거에는 도지사의 결정을 뺐습니다. 도지사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시장 군수 네가 결정해라.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기간 단축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됐을 때는 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서요. 시장 군수는 지구를 지킵니다. 지구만 지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장 군수는 뭐만 결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지구만 지킨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단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외 부분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이렇게 됐네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내용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은 국장이 한다. 세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은 국장이 한다.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자 수산자원 보호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래서 물은 해장 먹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장 그럽니다. 그래서 물은 해장을 먹이고 개시는 국장이 한다 그랬어요. 개시는 시작은 국장이 하고 물은 해장이 먹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결정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그대로 두고 개발제한구역 국장대인데요. 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게 개정됩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제 원칙 자 뭘로 시작해요? 시 그러죠? 시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해요? 시도지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예외, 이제 요게 개정대에 들어온 겁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이게 국가계획과, 그럼 국가계획하면 국가의 전국토에 대한 이용 얘기죠. 그러니까 요 국가계획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공법에서 국가계획 그럼 다 국장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는데, 자, 요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자, 요걸 지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 그럴 때만 국장. 자, 이제 결정권자에서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 그러니까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 원칙은 이제 시도지사. 비고란에 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거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이제 원칙 시도지사, 시장, 군수. 대신 시장, 군수는 지구만 지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결정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외 국장은, 자, 국장이 위반하면 국장, 개시는 국장인데, 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하려면 이게 무엇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만 국장이다. 그렇지 않고는 원칙 시도지사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건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 59 되어 있는 거요. 페이지 59에 되어 있는 거는, 자, 이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가 예전에는 결정고 시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지워질 때 빨갛게 지워져야 되죠.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5일 후에서 뭘로 바뀌었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낼까요? 5일 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바뀌었다는 거, 효력 발생 시기에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까지도 교과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페이지 61페이지 규정이 교과서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여러분이 수정해서 추가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자, 이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타당성 검토. 자, 타당성 검토는 뭔데요? 우리 공법에서 타당성 검토하면 전부 5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5년인데, 자,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요. 타당성 검토할 때 무엇을 반영해주라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땅에 도시군 계획 시설. 여러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정 도로입니다. 예정 공원입니다. 예정 광장입니다. 계획상에 있는, 예정상에 있는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인데요. 자, 요게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몇 년 동안 사업이 안 돼요?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전반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몇 년 미집행이죠? 10년 미집행. 여러분 땅에 도로부지, 공원부지 결정되고 10년이 안 됐을 때, 자, 이 재정비할 때,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할 때 이것을 다시 입안해서 반영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있고 몇 년 동안 사업이 안 됐으면요.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됐으면 전반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요 내용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거기 개정사항 봐보세요. 오른쪽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5년마다 재정비, 재검토하잖아요. 이 재정비할 때 다음 각 호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번 내용은 이거네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내, 자, 해당 시설에 관한 사업이 됐다 안 됐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시설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않았더라.
시설 결정이 있고 10년 동안 사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 위반에 반영해라. 이건 기존에 있던 규정이고 기존 규정이고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로 상황의 변화가 있죠. 사정이 변경됐죠. 여건 변화로 자 존치 필요성이 없더라. 존치 필요성이 없더라. 자 존치 필요성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 여부 요거 해제 여부를 다시 무엇으로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건 기존에 있던 규정이니까요. 여러분 땅에 도로부지 공원부지 결정되고 10년 동안 사업 안 됐으면 자 전반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위반해라 이런 말이고요. 요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요 도시군계획 시설이 예정 도로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해제 여부를 다시 관리계획 위반해서 결정하란 말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을 관리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해제 또한 뭘로 하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세요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돼서 추가된 겁니다. 자 이제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전반적 타당성 여부 검토해서 다시 위반해라. 이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던 규정. 거기에 추가된 게 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있고 여건이 변화돼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더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더라. 그럴 때는 그 해제 여부를 자 다시 검토해서 관리계획에 뭐 해주세요? 위반해 주세요. 라는 게 신설됐다는 거 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2번 내용을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페이지 88페이지, 페이지 93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요건 뭐냐면요.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입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 이 단어 기억하시죠? 건축할 건자에 덮을 빼차입니다. 건축 면적이 내 땅을 덮고 있는 비율.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뚱뚱하다, 날씬하다. 자, 용적률은요. 한자로는 얼굴 용자를 쓰는데 그게 담는다의 의미입니다. 담을 용자입니다. 요 적자는요. 쌓을 적자고요. 그래서 쌓아서 담아놓은 비율. 즉 용적률은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가 크다, 작다. 얼마나 쌓아서 담을 수 있냐. 그걸 용적률 그럽니다. 이때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은 40% 이하. 자, 용적률은 10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자 계획관리적 건폐율이 40% 이하인데 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120%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40%를 자 125%면 1.25배 4분의 1이죠. 여기까지 완화해서 뭐요?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용적률인데요. 1.25배 125%에 보면서 따로 완화해서 정할 수 있다. 예, 교과서는 다 반영된 내용이라는 거. 근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계획관리적이 40% 100%인데 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자, 좀 이따 성장관리 방안 개정사항을 또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장을 관리하는 방안이네요. 뭐라고요? 성장을 관리하는 방안. 자, 이 지역에 갑자기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그런 지역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런 게 수립되어 있으면 개발 수요가 많을 때는 이렇게 1.25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예, 교재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98페이지. 자, 이건 아직 반영이 안 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자, 우리 용도지구의 세분, 대통령 영에 의한 세분 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재정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98페이지에 이번에 추가돼가지고 누가 세분이 되냐면 방제지구가 세분이 됩니다. 오른쪽 규정에 용도지구의 세분, 자 고도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에서 이제 누가 추가됐다? 방제지구도 이제 세분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98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있을 거예요. 참고 규정이 있을 겁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왼쪽 상단에 뭐라고 되냐면 자 세분되지 않는 용도지구하고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자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는 방방특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방제지구는 이제 지워주세요. 거기서 방제지구는 뭐라고요? 지워주시라고. 이제 뭐가 된다? 세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제지구는 어떻게 세분되냐?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방제지구로 나눴습니다.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제지구는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변이나 급경사지나 주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 재예방이. 단어 그대로예요. 시가지니까 이건 어디서? 도심에서. 자연이니까요, 이건 시골에서. 해안가, 산사태, 바닷가, 연안 침식 아니면 산 밑에 산사태 이런 지역의 자연 방제지구. 그래서 방제지구 종류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거 요걸 받으시고요. 자, 방제지구 종류는 이렇게 암기할까요? 재해를 예방하려는 게 방제지구죠. 재해 예방. 자,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복구할 때 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일하다가 잠깐 쉬자. 방제지구는 재해 복구하다 힘드니까 잠깐 쉬자.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다는 거, 시가지, 자연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또 개정사항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방제지구의 건축 제한의 특례.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 층수를 제한할 때 용도지역에서 그게 방제지구가 들어가 있으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자, 필로티는 뭐죠? 유치하게 한번 봐봐요. T 그러면 차죠? T 그러니까 차잖아요. 필요한 차들의 쉬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기둥만 세워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게 필로티 구조입니다.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하더라. 용도지역에서 층수 제한하는데 거기에 방제지구가 들어왔고 1층 부분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뭐를 쓰고 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필로티 구조라는 경우는 그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뭐라? 제외.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면 층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걸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또 신설된 규정입니다. 교재에 없으니까 그 두 가지 내용은 방제지구의 종류와 그다음에 필로티 구조일 때는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거 이 부분은 교재에 수정해서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17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자,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자, 이거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자, 도로공원 광장 하천을 설치하려고 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대요. 자, 단계 순서란 말이죠. 집행 순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게 읽어냈어요. 동계별 집행계획. 동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집행 순서도 잡고 돈도 만들어야 돼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누는데요. 3년 이내 시행하면 1단계. 3년 이후 시행하면 몇 단계죠? 2단계.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1, 2, 3. 1, 2, 3. 3년 이내 1단계, 3년 이후 2단계 되는데요. 자, 여기 공고 방법이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고를 누가 하냐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가
단계별 지평을 공고로 하는데 수립하거나 송부받으면 공고를 하는데 예전에는 공보에다 공고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개정돼 가지고 개정된 지는 좀 오래됐는데 교재에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반영해 준 겁니다. 교재에 오류까지 수정하는 거니까요. 자, 공보에 공고하나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만 공고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또는 필요한 경우는 자,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조라는 자,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공고 방법은 공보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요거 수정해 주셔야 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왼쪽 내용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밑줄 꺼놓고 오른쪽 부분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고딕으로 다 처리해 놨으니까 그걸 교재에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31페이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 좀 전에 봤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자,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할 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고요. 시, 도의사가 결정하고요. 예전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그래서 결정권자에, 관리계획 결정권자에 시장, 군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정리했나요? 시장, 군수는 지구만 지킨다 그랬어요.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장, 군수는 어디만 지켜요? 지구만 지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장, 군수는 어디만 지켜요? 지구만 지킨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페이지 133페이지 위에서부터 6번째 줄입니다. 자, 이번에 뭐가 바뀌냐면요. 자,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요. 비도시적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를 대상하는 것과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죠. 이때 도시지역은 재량적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 의무적 지정 대상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놔야 되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 다음에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도시의 종류는 개개용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잘 개개용 그랬어요. 개개용. 자, 이때 요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에 변화가 생깁니다. 거기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구단위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 거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요? 계획관리에서. 그러면 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몇 프로 이상이요? 50% 이상. 그 나머지는 옛날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돼가지고 나머지는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생산관리지역도 되고 누구도 된다. 보전관리지역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계획관리지역이 몇 프로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려고 할 때 나머지는 생산관리만 된다는데 이제는 누구도 된다. 보전관리지역도 된다. 그런데 보전관리지역이 대상이 될 때 그 대상 면적을 정해줍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에 포함하는 보전관리지역 면적은 다음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번. 자, 이 보전관리지역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요? 10만 제곱미터. 자,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보전관리지역이 몇 프로 이내야 되냐? 20% 이내야 된다. 몇 프로 이내요? 20% 이내. 자, 나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뭐 하더라? 초과하더라. 이럴 때는
보전 관리 지역은 몇 프로 이내야 된다? 10% 이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이죠. 보전 관리 지역 들어가는 요 내용이 개정돼서 추가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얘가 50% 이상이고 나머지는 옛날은 생산관리 그런데 이제는 보전관리도 되고 그때 보전관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이하이면 20% 이내 10만 초과하면 10% 이내 요 개정사항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자,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지역. 자, 이것은 페이지 146페이지 빈 공간에다 여러분이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 대상지역 나왔네요. 신설돼서 성장관리 방안 대상지역입니다. 이것도 하나는 좀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시면 1번에 특별시광시 특특시장군수가 자, 법제 58조 상에 따라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니까 개발 가능성이죠. 이런 게 높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을 대선해서 기반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 용도지로서 무슨 용도요? 유보 용도. 우리 개발의 허가에는 개발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가 있잖아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자, 유보 용도는 뭐냐면요.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해서요. 자, 대상 지역이 이런 지역이요. 계획 관리 지역. 무슨 지역이요? 계획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나 자연녹지가 유보 용도인데요. 여기서 개발 가능성이 높으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상지역은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지역. 1번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2번 주변 토지 요인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에서 향후 시가와 도시화 예상되는 지역. 3번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4번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공객 조례로 정하는 지역. 네 가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 대상 지역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조심해서 봐줘야 될 것은 2번입니다. 2번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 사항 중 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된다. 1번과 2번은 포함한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 두 개는 반드시 포함되고 나머지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 그러면 1호가 뭐냐? 자, 도로, 공원 등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러면서 또 뭐 나왔어요? 자, 건폐율 순서를 좀 바꿔서 읽어봐요. 용적률, 건폐율. 기반설, 용건하고 돼 있죠? 이렇게 됐네요. 자, 기반설과 용도 제한과 용적률과 건폐율. 요건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자,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기반설, 용도 제한, 용적률, 건폐율. 요 4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이게 무엇과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냐면요. 아주 유사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2번과 4번 두 개는 반드시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였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했어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었어요. 그 다음에 건폐율이었어요.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된 것은 높이의 최고 최저. 높이의 최고 최저였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된 것은 기반설, 용도 제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의 최고 최저. 성장 관리 방안에는요. 기반설, 용도 제한, 용적률, 건폐율. 그러면 요 문제 내면 답이 딱 정해지겠네요. 높이의 최고 최저는 이야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면서 같이 정리되면 정확하게 끝나는 내용입니다. 따로 암기 안 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60페이지 가면 우리 기반설 부담구역에서요.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돼서 강제징수 이야기합니다. 특별시장관리시장 특특시장군수는 이 사람들 누구죠? 지방정부죠. 지자체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납부자가 기반 설치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하는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요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하는 법률이 올 8월 7일 시행입니다. 올 시험 공고는 아무리 늦어도 7월 말이고 7월 셋째 주면 공고가 나기 때문에 8월 7일 날 시행된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이건 나올 때마다 자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하는 법률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 뭐라고 고쳐줘요? 이렇게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 근데 우리 교재가 어떤 부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하는 법률로 되어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하는 법률은 자 2014년 올해 8월 7일 시행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걸 전체 다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하는 법률 나오면 전부 뭘 고쳐라?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자, 163페이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이게 개정돼서 반영이 바뀌었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누구만 지정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했는데요.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요. 몇 이상의 허가구역이 2개 이상의 시나 군이나 구에 걸쳤네요. 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지 않고요. 시도에서 가는 경우는요. 동일한 그러니까 몇 개죠? 하나. 하나에 시나 군이나 구에 자 이렇게 했어요. 일부. 동일한 시나 군이나 구의 일부면 누가요? 시도지사가.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거기에 일부분이면 누가 하고요? 시도지사가. 자, 이렇게 2개 이상의 도시가 있고 2도시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누가요? 국장. 이런 말입니다. 하나 도시의 일부일 때는 시도지사. 일부까지 기억하시고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국토교통장관. 자, 이건 개정돼서 여러분 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페이지 163에서 166 돼 있죠. 페이지 163에서 페이지 166이면 자, 우리 교과서가 나올 때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명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올 텐데 우리 개정돼서 이제 누구도 들어갔죠? 시도지사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163부터 166 사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면 거기다가 누구를 추가시켜 주세요. 또는 시도지사하고 요 내용을 전부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전부 누가 했다? 시도지사. 이번에 대통령에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또는 전부 누구 넣어줘요? 시도지사하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63부터 166까지만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72페이지 가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여러분이 납부하지 않으니까 뭐가 있죠? 강제 징수를 하는데 자, 이행 강제금 부과를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강제 징수가 지방세 외 수익금에 징수하는 법률이에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이 돼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법에 논리적 하자가 있습니다.
부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이면 중앙기관이요, 지방기관이요? 지방정부죠. 그러면 지방세 천합처분 예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법에 어떻게 되냐면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천합처분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분명히 법이 틀려있죠. 국세 또는 뭐라 했어요? 지방세 천합처분 예의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법이 틀렸지만 법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대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건축법에 이와 똑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천합처분 예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기출되니까 제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위법이다. 잘못된 규정이니까 오답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거기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대로 출제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답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법률 규정이 틀렸지만 뭐요? 그대로 문제를 내야 된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건축법은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국세 또는 지방세 돼 있고 아직 기출도 안 됐고 기출되면 개정이 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행강제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과하는데 강제징수가 국세 또는 뭘로 했다? 지방세 천합처분. 이렇게 수정하세요.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하는 법률은 8월 7일 시행이니까 시험범위 아닙니다. 이후로 이제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하는 법률 나오면 전부 다 뭘로 고쳐라? 지방세 천합처분 예에 의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개정돼서 교과서에 반영된 국토의 계획 및 연안법률 내용과 새로 개정된 내용까지 전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험 범위는 이 정도 개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뭐가 개정이 되는지 그것만 좀 잘 아시면 돼요. 자, 여기는 특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재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 사람이 안 들어왔었어요.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요. 자, 이 사람은 제주도지사죠. 이 사람은 세종시장이죠. 요 두 사람이 우리 정비법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 내용을 추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개정상 수정할 때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추가시킬 때 V자하고 하면서 추가시키면 될 거예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되는 거. 그 나머지 내용도 약간씩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3번에 노후불량한 건축물 나왔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페이지 304페이지요. 노후불량 건축물 나왔는데 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누가 추가됐고요? 특별자치시가 추가됐어요. 특별자치시가 추가됐고 자, 노후불량 건축물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까요? 자, 노후 불량한 건축물 용어정이 나오잖아요. 자, 요건 나오면 읽으실 때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 집이려니 하고 읽어보세요. 노후불량한 건축물은 내 집이려니 하고 읽으세요. 내가 기분 나쁘면 노후불량한 건축물입니다. 내 집이려니 하고 읽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럼 이거 다 뭐라고요? 노후불량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자,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신축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니까 보수, 보강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럼 보수, 보강 비용이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드니까 신축하는 게 낫겠죠? 몹쓸 건물입니다. 근데 보수, 보강 몇 자죠? 4자죠? 그러니까 준공을 기준해서 몇 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4자 몇 년? 4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결함이 있답니다. 자, 준공된 후 몇 년 하고 나올 거예요. 결함 몇 자? 2자. 그래서 준공된 후 몇 년? 20년. 보수보강 몇 자? 4자. 몇 년? 40년. 요 두 개를 막교차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내 집이려니 하고 읽으시면 끝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정관 등 하고 되는데요. 자, 이 정관 등 하는 게 어떻게 해석되냐? 거기 3번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를 한다. 또는 주택공사 등이 작성하는 시행 규정 나오는데요. 시행 규정이 영어적인데 공적 주체가 만들면 그걸 시행 규정이라 그래요. 정관은 조합이 만든 거죠.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그러죠. 이때 정관 등에 이제 누가 추가돼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청장이죠. 요 5명을 묶어서 우리 정비법은 뭐라고 약속하자? 시장, 군수라고 약속하자.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그러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요 5명을 뭐라고 약속했다? 시장, 군수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이 바뀌는 거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누가 추가된다? 추가된다. 그걸 알고 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다 고쳐야 되는데요. 자,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은 과거에는 누가 수립을 했냐면요. 정비 기본계획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했죠. 자, 그러니까 군 단위는 수립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죠. 5년마다 재검토했죠. 그러면서 인구 50만 미만의 10 곱하기 5는 50이잖아요. 50만 미만의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자, 정비 사업을 한 예정구역이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10년 동안 어디에서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정구역을 정해주는 게 정비 기본계획인데 군 단위는 10년 단위의 예정구역을 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는 수립 안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립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누가 추가되는 거예요? 특이 추가되는 겁니다. 누가 추가돼요? 자, 그래서 페이지 306페이지부터 페이지 309페이지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하고 나오면 요걸 전부 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하고 수정을 해 주는 겁니다. 주체 수정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페이지 309페이지에서 위에서 5번째 줄에 나오는 것은 협의심일 때 옛날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그랬는데요. 자, 그 약속이 바뀝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특별자치시장, 도의사, 특별자도의사 요 5명을 시도의사를 한다. 개념이 추정됐으니까 그걸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310페이지 가시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나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 시장 군수가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호점 밀집 안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대한 구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포함된 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러분한테 서면 통보하고 불러서 주민 설명회 거치고 여기는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 설명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람하고 자, 이 공람 기간 며칠 이상이었죠? 30일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공람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까지 청취하고요. 지방의견 청취는 60일 내 의견 제시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예전에는 시도지사에게 했는데 그게 이제 시도지사를 풀어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다 됐네요. 누구한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자, 이때 여기서 정비계획을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한 다음에 여러분들 서면 통보하고 자, 공청회요,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우리 공법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주민설명회요. 그 다음에 뭐 나고요? 공람. 자, 근데 공람이 지금 며칠 이상이요? 30일 이상이죠. 여기 정비계획은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입니다.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하면 여러분 관심 많죠? 그래서 30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이렇게 정비구역을 진입시키라고 신청되는데 자, 여기 신청이 시장 군수에서 개정돼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예전에 여기가 시도의사였죠? 시도의사 하지 않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 지정권자가 나왔죠? 자, 여기 지정권자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시장, 군수가 시도의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자,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됐고, 다만 대도시장은 시도의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고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다시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신청한다. 다만, 자, 이제 거기서 개정이 되는 게 어떤 개정이 되냐면요. 옛날에는 대도시 시장이 시도의사에게 지정 신청하지 않고 됐었어요. 여러분들 대도시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빼요. 그러면 대도시장은 누구한테요? 도의사. 둘이 맞짱 뜨죠. 동급이죠. 맞짱 뜨니까 대도시장은 도의사에게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도 자기가 정비계획 수립하고 자기가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개정돼서 추가된 건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313페이지 5번 다음에다 추가하세요. 6번하고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하고 규정이 신설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에서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지역이요? 키워드가 주거지역입니다.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정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준주거지역이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조례로 용적률을 자, 350%를 정했다. 350%를 정했다. 조례로. 근데 거기에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 용적률 완화 혜택. 준주거지역은 법적 상한, 국토법에서 정한 최대가 500%죠. 여기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하려고 할 때. 이 내용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자, 조례로 정한 것을 법적 상한까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더라.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자,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게 무슨 지역일 때? 주거지역일 때입니다. 주거지역일 때는 이렇게 법적 상한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됐으니까 거기 5번 다음에다가 6번하고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할게요.